안녕하세요. 보이시나? 반갑습니다. 제가 30분에 시간 맞추려고 끝나자마자 엄청 뛰어오셨죠? 네, 끝나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태우면서 네, 열심히 왔습니다. 바로 달려오셨죠? 아, 작전판이 없구나. 작전판이 근데 오늘 필요할까?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되게 빨리 올라간다. 항저우를 지금 SBS만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SBS는 여기서 하고, 네, MBC는 가시나요? 갔어요 다른 이미. 데는? 네, 토너먼트 들어가면서 MBC는 항저우를 갔고요. 지난번 8강전 중국전 중계하는 부스를 보니까 부스를 관중석 바로 옆에다가 줬더라고요. 중계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계하시는 분들 쉽지 않은데 이제 중계하는 그 소리에 관중석의 소리가 같이 묻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네. 보세요? SBS 보세요? MBC 보세요? 어디 보세요? KBS 보세요? 스포티비도 하고 TV조선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은 스부스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쵸? 저 인스타 네. 뉴스에 나왔다고요, 오늘? 스부스. 네. 스부스. 오. 어우, 전부 스부스네. 다들 의리가 크부스 있네. 한 명. 스부스. 야. 스부스 많이 봐. 나 이제 신청이랑 관계없어. 네. 여러분들 스부스라고 안 하고 원투펀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원투펀치 입중계 보셨잖아요. MBC가 워낙 김성주 캐스터랑 안정환 위원이 방송을 편안하게 잘하죠. 그래서 지금 M이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S가 지금 한 번 꼴찌했다가 나머진 다 2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KBS가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SBS는 목표가 MBC는 좀 힘들고 2등을 사수하자. 네. 그게 소박하다. 그게 1등 목표입니다. 가라. 네. 2등 사고 나는 2등만 하겠다. 그게 현실적인 목표죠. 보이스 비 앰비셔스 임마. 야망을 가져 임마. 우리 그 영어 선생님이 1학년 때 딱 들어오자마자 칠판에다가 보이스 비 앰비셔스 쓰는 거예요. 네, 소년의 야망을 가져. 그거 옛날 선생님들은 딱 그거 쓰나 봐. 그건 진짜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준이용이 요즘 영어 선생님들은 뭐 쓰지? 준이용 나오시고 준이용 진짜 이 사수가 어딨어? 1위를 노려야지 임마. 1위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많이 차이 나나요? 준이 형이 3명 와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MBC를 들어봤는데요. 안정환 위원이 역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잘하더라고요. 위원님 네. 유튜브도 요즘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래서 하시고 방송은 MC도 일단은 잘하시더라고요. 대중들을 상대하는 대표팀 경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아 반짝인데요, 위원님. 제가 네, 2시간 중계할 때 중계하고 동안 기름이 올라오셨나 봐요. 분장 받은 상황에서 중계하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여기 기름기가 좀 흐르겠죠. 네. 근데 생각보다 SBS가 3샷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현장에 있는 거? 네. 이제 현장 갔으니까 또 그런 팀들은 이제 아니, 현장이라는 아니. 걸 강조하는 부분도 있죠. SBS에서 박지성 위원님이랑 예. 그 배성재 선배님이랑 예. 위원님이랑 세 분의 3샷을 원래 초반에만 보여주고 이렇게 빼는데 네. 굉장히 중간중간에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 얼굴을 굉장히 많이 정면에서 제가 많이 보고 온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은 중간에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가 있었는데 네. 와, 그거를 그거를 딱 자르고 예. 그거 바쌈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라 네, 그 선수가 선수. 세계에서도 사실 랭킹 1위 또 2위 이렇게 바쌈 우상혁 경쟁하는데 네. 근데 확실히 맨날 잘하는 바심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 우상혁 선수가 바심이지. 네. 네, 바쌈이 아니고 참 바심. 네. 금메달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은메달 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라이브를 못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어. 바이바이. 또 한 번 출연하시고. 개구쟁이. 네. 69년생. 안녕히 계세요. 70년 개구쟁이. 그다음에 76년 개구쟁이. 네. 근데 진짜 막내. 아니 바심 선수는 높이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 바와
이렇게 휘어질 때 엉덩이에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이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높이뛰기를 좋아하고 저 우상혁 선수 완전 팬이거든요. 그래서 또 본인도 운동했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심지어 방콕 여행 옛날에 갔을 때 같은 숙소에서 묵었어요. 우상혁이랑? 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데 차마 말을 못 걸고 제가 이렇게 막 우상의 그런 눈빛을 네. 쳐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때도 뭐였더라? 무슨 경기가 있어서 왔었는데 어쨌든 우상혁 선수가 바심 선수 때문에 항상 금메달 못 따니까 그게 아쉽더라고요. 아, 우상혁도 잘하는데 바심이 너무 잘한다. 저는 마지막 시기 그거 요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저 중계하고 있는데 이쪽 모니터로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슬쩍 이제 곁눈질로 축구 중계 중에 이렇게 봤는데 그거 못 넘더라고요. 아마 그 전에 바심이 더 높은 걸 넘어서 네. 무리하게 하나 올려서 마지막 도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못 따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바심이 우상혁 그만큼 너무 잘하는 선수고. 우상혁 선수는 그런 순위에 신경 쓰는 선수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팬 여러분들 그쵸.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옛날 80년대나 특히 90년대 한 초까지만 해도 너무 금메달에 집착하는 이러한 문화가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여전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대회 통해서 우리 뭐 탁구도 그렇고 또 우상혁 선수도 그렇고 네. 항상 밝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대회를 즐기고 스포츠를 또 즐기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메달보다도 자기 기록, 자기가 설정한 목표 달성하면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모습들 보고 많이 좀 바뀐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다른 나라들, 북한 뭐 이런 나라들, 중국 이런 나라들 보면 진짜 엄청 많이 그쵸. 뜨던데.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짤들. 그랬거든. 네.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았지만 막 그렇게 금메달 못 따면 막 물상돼 있고 막 웃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 거 보고 좀 가슴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확실히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어서 스포츠 문화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근데 변한 지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20년 전부터 확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 스튜디오가 자꾸 뭐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원래 그대로냐 그러는데 우리가 스튜디오가 한번 바뀌었죠, 위원님? 예, 여기가 근데 여기 바뀐 데도 다 근처예요. 여기 발산역 근처예요. 네. 발산역 어딘지 아시죠? 여기 있고 요 근처에 조금 더 가면 마곡지구, 마곡 그쪽에 이제 이스타 TV도 있고. 다 요 근방에 요 이렇게 근처에 모여 있어요. 유튜브 제작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맞아. 상암보다 오히려 여기 쪽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발산역, 요 집 근처에 찬우 살고, 네. 박문성 위원 그 사무실은 마포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맞아, 지난 올림픽 때 가장 그게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메달색 신경 안 쓰고 응원했다고. 맞아요. 그때 굉장히 즐거웠죠. 모두가 좀 즐기면서 그쵸. 보는 좀 분위기가 자꾸 형성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군 면제는 금메달 따면 면제인데 우상혁 선수는 군 지금 복무 중인가? 복무 중이었죠. 어쨌든 군대를 가서 우상혁 선수가- 상무 소속인가 막 그러지 않았어요? 네, 네. 초반에 이제 이슈가 될 때 그때 군 복무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랑 뭐 큰 전역했어요. 전역했구나. 전역했으니까 뭐 우상혁 선수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군 복무 했잖아요. 상무에서. 그렇죠? 그때 머리 짧게 하고서 막. 그래서 반면에 이제 아시안 게임 축구. 네. 축구는 조용욱 선수가 이제 막 상병 달았나? 네. 네. 이제 아직 한 1년 가까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금메달 따면 전역. 조기 전역. 네. 바로 그냥 오지 마라. 네. 그 상무에서 싫어하겠죠? 심지어 그 국가 부를 때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선수 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조영 선수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모습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훈팽님. 훈팽님. 감사합니다. 아시안 게임에 대해 물어봐야 되는데 무드릭 첫 골이랑 비니시우스 당수 날린 거에 대해서 글쎄요. 근데 무드릭 같은 경우는 정말 나 요번에 또 새벽 4시에
저는 아침에 자거든요. 첼시 경기 요즘에 답답했는데 딱 보니까 이번 경기는 그래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봤죠. 네. 쿠쿠렐라 오른쪽 수비수로 쓰던데 그래갖고 약간 변화를 주면서 갤러거 선수는 앞에서 막 열심히 압박도 해주고 우당탕탕 뭔가 변수를 만들어주는 역할 그거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를 조금 내려서 플레이메이커 겸 간헐적 공격 가담 역할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 좋아졌고요. 네. 무드릭 선수는 뭐 이쯤 되면 이제 한 골 넣어야죠. 네, 그 정도 능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골이 이제 강한 자신감으로 좀 앞으로 좀 발전이 돼서 첼시의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뭐 전체적인 경기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생긴 부분이지만 허리라인에 약간 변화를 주고 서로 간의 역할 변화를 주면서 첼시가 좀 변화를 줬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옛날 수원 삼성 옛날 얘기해달라고요? 네. 네? 어떤 분이 옛날 수원 삼성 얘기를 해달라는데 지금 이 시간이 원래 저거였잖아요. 아시안 게임 딱 끝나고 그쵸.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하러 왔는데 다른 거 자꾸 물어보시니까 다른 거 물어보세요. 그만큼 시시했어요. 아시안 게임이. 네. 이번에 준결승전도 지난 자카르타 대회 때는 그래도 쫄깃쫄깃한 장면들이 네. 꽤 많았는데 긴장되고 그러다가 와 막 이랬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은 너무 순탄하게 가는 느낌입니다. 맞아, 너무 순탄하게 가는. 그렇죠? 근데 네. 오늘 경기는 좀 선수들이 다칠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도 저는 사실은 조별리그 홍콩전은 하이라이트로만 보고 사우디전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방송국에서 사우디전 받아놓은 걸 사우디전을 풀로 보고 그 다음에 작년 9월 말에 있었던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 황선홍 그 두 경기를 풀 경기를 또 봤어요. 그래서 중계 오기 전에 그 두 경기를 쭉 보고 거칠더라고요. 선수들이 반칙을 중국 선수들은 약간 반칙이라는 게 기술이 없이 반칙을 해요. 그냥 반칙도 이렇게 스텝을 좀 밟고 이러다가 반칙을 하고 네. 강하게 차고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달려들어. 하는구나, 반칙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 무조건 달려들다가 반칙이 되는 거예요. 중국 선수들은 약간 무대포야. 그런 느낌이라면 우즈벡은 약간 반칙을 이렇게 순간에 압박하고 뭐 에워싸고 뭐 이러면서 몸싸움하면서 하니까. 반칙을 하는데 반칙을 약간 영악하고 거칠게 하더라고요. 네, 영악하고 거칠게. 그러니까 저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주심의 성향에 따라서 카드만 좀 적당하게 낼 수 있는 주심이면 분명히 이제 퇴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거칠었어요. 퇴장 나왔잖아요. 제가 본 경기들에서 근데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오늘 퇴장이 나올 수도 있는 퇴장 경기다.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경기 시작할 때 이 오늘 경기는 퇴장 나올 수 있다. 우즈벡에서. 그래서 앞선의 경기들을 봤더니 퇴장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동요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제 경기를 갖는 게 중국전도 그랬지만 그런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는 또 중국전하고 다르게 2선을 다 바꿨잖아요. 네. 로테이션을. 네. 그래서 중국전에 송민규, 고영준, 또 안재준 이렇게 2선을 놨던 걸 이번에는 이제 팬들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2선. 선발 라인. 예, 정우영, 이강인, 엄원상 이렇게 2선을 바꿨는데 저는 무엇보다 지금 2선 쪽보다도 지금 위기를 또 구해주고 있는 남자는 홍현석이에요. 네. 네. 홍현석 선수가 중국전에서도 사실은 그 흐름이 조금 더 질질 끌려가는 좀 그러한 흐름에서 결정적인 프리킥골로 완전히 우리 주도 경기로 이제 바꾸는 그 상황을 만들었고요. 홍 박사. 네. 홍현석 선수가 특히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이강인 선수를 이번에도 이렇게 보다가 좀 일찍 뺐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그 몸을 올리고 있는 단계였는데 몇 분 시간을 좀 조정해서 출전을 시켜주고 폼을 조금 끌어올리려는 단계였는데 아직까지 폼이 완전히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황 감독님도 이렇게 이강인 선수 뛰는 거 보다가 결단을 그거 빨리 내리는 것도 감독의 역량입니다. 그렇죠. 황선홍 감독이 결단을 빨리 내려서 이강인을 빨리 뺐어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홍현석 선수나 이런 선수 없이 혼자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런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내려섰을 때 변칙적으로 5백도 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고전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홍현석이 풀어줬습니다. 네. 이번 대회 앞두고 제가 현지에 있는 기자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는 셋피스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네. 특히 이런 대회 셋피스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은 셋피스 상황에서도 내주고 홍현석의 로빙 패스 그리고 엄원상, 정우영 이렇게 연결됐죠. 그렇죠. 거기에 홍현석 선수 같이 센스 있는 그런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첫 골이 또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득점은 이한범 선수 박스 안에 남아서 경합하고 뭐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약간 미스돼가지고 그걸 딱 낚아채갖고 정우영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운이 따른 골이에요. 약간 우리에게는 행운이 좀 섞인 득점인데 네. 그 첫 골 같은 경우인데 홍현석 선수의 그 좋은 패스가 없었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많이 시속 게임으로 끌려다닐 수도 있었다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컨디션을 관리하기가 좋은 날씨가 아닙니다. 네. 습도 높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 뛰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날씨는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빡빡한 일정에서 그래도 황 감독이 아주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지금 보면은 쉬어야 될 선수들 중간중간에 한 경기씩은 그래도 이렇게 쉬게 해주는 로테이션을 다 박아놓으면서 그래도 영리하게 이번 일정을 다 소화를 시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을 만하고요. 어쨌든 결과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내용적으로는 아마 팬들이 볼 때 조금 답답했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역시 준결승, 결승전 단계에 올라오면 우리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이미 많이 좀 지쳐있고.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렇죠. 우즈베키스탄도 더 그랬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엄청나게 강하게 팀 압박을 하던 팀인데 우리보다도 경기 수가 적고 1, 2차전은 시리아랑 아프가니스탄이 자기네 조에서 기권하고 빠져버리는 바람에 홍콩하고만 2경기 했거든요. 1, 2차전. 그것도 설렁설렁 그냥 뛰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보다는 체력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우즈베키스탄도 오늘 체력적으로 지쳤어요. 네, 그만큼 오랫동안 우즈베키스탄이 조직력을 그 팀으로 만들어 왔지만 쉽지 않은 일정이다. 그 부분에서 우리 선수들이 완전히 풀 그 컨디션에서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오늘 경기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즈벡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 경기씩을 안 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기를 소화하고 올라온 팀은 우리 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결승 가면은 거의 이제 전력을 다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맞아. 정상적으로 4개 팀이 있는 조에서 다 경기 치르고 올라온 준결승까지 올라온 팀은 우리 팀밖에 없어요. 일본도 그 조에서 한 팀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그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의견을 좀 보죠. 정우영 후반 사이드 돌파 포기하는 게 교체구나. 홍 감독 잘 교체해. 홍현석 면제되면 분데스에서 찝어갈 듯. 네. 홍현석 같은 선수는 이번에 병역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면 이거면 가치가 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오르죠. 분명히 오르죠. 그리고 진짜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이제 이 선수들이 그냥 본인의 군대가 걸린 것도 있겠지만 네. 이런 국제 대회에서 진짜 해외 팀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또 어떻게 이 이후에 작용을 할지도 기대가 네.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제로. 항저우 날씨 좋아요. 무슨 날씨 타령은 이렇게 써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초반 일정입니다. 네, 갔을 때 초반 일정까지는 좀 여전히 더웠어요. 더웠다 그래요. 네. 선수들 덥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갑자기 좀 시원해져서 좀 괜찮아졌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항저우 날씨가 지금은 좀 경기 뛰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비버 MS킴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우리 선수들이 좋으니까 황금 세대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황금 세대는 맞죠. 네.
전체 대표팀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 어쨌든 뭐 지금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우리나라 대표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으니까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뭐 토트넘 이런 팀, 또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도 요즘에 득점 랭킹에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빅리그에서 지금 다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 포함해서 지금 뭐 이 정도면은 전체적으로는 유럽파들도 많아지고 황금 세대인데 전체적인 추세가 근데 뭐 이재성도 마찬가지고요. 슈투트가르트 정우영도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시대적 흐름이 또 아시아 선수들 특히 일본이나 한국 선수들을 많이 찾아요. 네. 네,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 진짜 스카우터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많이 옵니다. 또 이쪽으로 또 이 정보들을 많이 또 레이더망을 넓혀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지금 유럽 무대에 다른 어떤 시대보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것 같고요. 일본은 뭐 유럽파가 지금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황금 세대라는 게 역시 유럽 무대에 가서 그 빠른 템포에서 경기를 뛰어보고 또 속도가 아주 빠른 이런 패스들을 받는 훈련을 계속하고 그러한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그쪽 잔디들도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물을 많이 뿌리고 거기서 패스의 속도 자체도 기본적으로 매우 강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또 터치를 또 해놓는 기술을 익히고 또 경기 전체적으로 전술적으로 빠른 템포의 전환들을 경기장에서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한 선수랑 그냥 K리그나 뭐 그냥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뛰는 거랑은 맞아. 나중에 이제 차원이 중요한 다르죠. 예, 월드컵이나 큰 무대에 갔을 때 그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유럽 가서 선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녹화 방송만 하는 거랑 생방에 그냥 막 투입돼가지고 막 바로 막 너 1분 리포팅 바로 해봐봐. 그러고 하는 거랑 다른 것처럼 근데 네. 계속 굴려지면 저도 뭐 스포츠 아나운서니까 막 야. 한 경기에 1분 리포팅을 그냥 혼자 막 그냥 대본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막 6번, 7번 된 적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막 경험이 쌓이면서 그게 되잖아요. 대처 능력이. 같은 개념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인 네. 것 같아요. 전북 오늘 졌어요? 방콕 유나이티드인가 거기 가지 않았나? 원정? 오늘? 빠툼? 전북이 오늘 어디랑 했지? 전북 졌어요. 황재원, 이번에 황재원 선수도 너무 잘하고 우리 K리거들 황재원, 고영준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항 레전드 고영준, 대구의 황재원 정말 한 단계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령훈 선수 마지막에 약간 좀 다친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엄원상 선수의 또 상태 그러니까요. 걱정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요즘에 그 클린스만호가 뭐 포백, 수비 라인이나 홀딩 미드필더 쪽 세대 교체를 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선수들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이한범 같은 선수도 이번 대회 보면 좋고 황재원 같은 오른쪽 풀백 좋고 뭐 허리 라인에도 뭐 정호연이나 이런 선수들 아주 좋고 좋은 선수들을 잘 찾으면은 다 있어요. 네. 근데 잘 봐야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 클린스만 감독이 뭐 여러 해외 일정들을 자꾸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지금 중요한 시기에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본인이 직접 보면서 봐주세요, 좀. 본인이 직접 보면서 네. 좀 뽑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코치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에만 너무 의존하면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경기 때 본인이 그거 픽을 확신해서 못 쓸 수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보고 뽑아야 본인이 확신해서 쓰거든요. 주전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장에 다음 달에 월드컵 2차 예선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태국전 있고 또 중국전, 중국 원정인가? 있는데 그 경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유럽파들을 다 뽑았더라고요. 네, 김민재, 뭐 손흥민 다 뽑았는데 지난번 이강인. 토트넘 리버풀전이랑 또 오늘 새벽에 코펜하겐하고 바이에른 뮌헨전을 중계를 하면서 두 선수의 지금 제가 이렇게 느낌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이쪽 뭐죠? 사타구니 이쪽 서해부라 그러나 그 사타구니 안쪽 거기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축정 시간을 아마 조정을 그 전에 해줬었거든요. 네, 계속 해주고 몇 있잖아요, 분만 지금. 딱 뛰게 하는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전도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마치 예전에 호날두 선수가 싹 이러고 있다가 골 딱 집중해서 넣듯이 손흥민 선수가 허리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넓게 영역을 관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동선 자체를 조금 좁혀서 골 넣는데 좀 집중하면서 어쨌든 골은 계속 잘 넣었잖아요.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선수들은 지금 평가전, 베트남이나 지금 이런 나라들과 평가전을 갖는 지금 이번 A매치 때는 쉬게 해주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더라고요. 김민재 선수는 허벅지 쪽에 지금 근육 쪽에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코펜하겐 원정도 가속 스피드 순간적으로 이제 다다다닥 잔발로 가서 그냥 끊고 하는 거는 해요.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잔발로 다다다닥 하다 부스터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스프린트라고 하죠. 그쵸. 스프린트. 스프린트를 하되 거기서도 부스터를 걸 때 김민재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확 부스터를 걸어서 차로 치면 진짜 4단에서 5단 팍 걸고 쫙 다시 나갈 때 그 부스터를 걸어서 나가야 되는 게 폼이 좋을 때는 그걸 잡아요. 확 가서. 들어가서 먼저 어깨 놓고 몸싸움에서 잡는데 오펜다 선수랑 그 전 경기 리그에서 라이프치히전도 그랬지만 같이 붙을 때 뭔가 부스터가 안 걸리는 느낌? 따닥 하다가 순간적으로 부스터가 안 걸리는 느낌? 그렇고 이번에 코펜하겐전도 순간순간 잔발로 톡톡톡톡 왔다 갔다 탁탁 짧은 거리를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뒤에서 그 스프린트, 무리한 스프린트를 안 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허벅지 쪽, 그 근육 쪽에 대해서 조심하고 네. 잘못해서 또 스프린트를 좀 과하게 했다가 확 근육 올라와서 부상으로 이제 길게 이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 조정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센터백 자원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다 부상으로 뭐 지금 빠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 많이 그리고 빼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김민재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보아탱 그래요. 보아탱 와서 지금 훈련하고 있대잖아요. 네, 보아탱 다시 뭐 재판이 근데 다시 뭐 무죄가 나왔나 그래서 그 여자친구 문제 그거 그래가지고 보아탱 선수 제롬 보아탱 다시 뭐 훈련해서 보아탱까지 컴백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데이리우트도 지금 무릎 부상이고 우파메카노도 뭐 내전근 쪽이 좋지 않다 그러고 지금 센터백 다 좋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계속 지금 김민재를 계속 중용하는데 제가 보면 김민재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선수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몸이 힘들다고 해도 본인이 조절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은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그거를 힘들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밖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려면은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쉬게 해줘야 돼요. 근육 그리고 날 때까지. 그래서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번 평가전은 오히려 다음 달에 더 중요한 진짜 경기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 태국, 중국 원정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될 시기가 오히려 이때 아니었나. 근데 이제 일단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상태를 이루고 요 바로 직전 경기니까 네네. 손흥민, 김민재 선수 상태를 보니까 무리를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치료를 할 수 있게 요 기간 동안 해주는 게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대표팀 2차 예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
옛날에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9월, 10월 중에 한 번만 부르고 그런 네. 적도 있었어요. 좀 조정을 많이 해줬었나요? 근데 A매치 주간 피파가 A매치 주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평가전을 보통 다 잡죠. 아니면 뭐 무슨 대회가 있거나 예선이 있거나 뭐 하지 않으면. 선수들을 좀 조정을 많이 그렇게 선수들을 조정하는 경우는 그거는 뭐 감독의 몫이죠. 감독이 그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감독이 감독 욕심보다는 좀 큰 그림 하에서 선수 보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선수의 컨디션 관리나 이런 부분도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춰 놓느냐. 진짜 경기에 맞춰 놔야 돼요. 당장 평가전 이겨서 나 이미지 좀 올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평가전은 그냥 평가전. 정작 중요한 거는 다음 달 월드컵 예선이거든요. 그 1월에도 이제 아시안컵이 있고 네. 그 월드컵 2차 예선에 맞춰서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뭐 베트남하고 이런 경기 이겨서 나 다시 한번 저 이미지를 대표팀 이미지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네. 지현 형님은 한국 축구의 문제 3선 자리 누가 해결?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위치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경기들을 좀 아시안 게임에서 선수들이 좀 잘하는 미래가 보이는 선수들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진짜 그 위치가 근데 좋은 좀 확실한 선수들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큰 정우영 선수를 좀 대신해서 세대 교체를 하려는 모양새인데 박용우나 이런 선수들도 조금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커버해주고 뭐 하는 이런 피지컬적인 어떤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플레이메이커형 수비형 미드필더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전문 홀딩 역할에 맞는 이런 선수가 사실 좀 필요하죠. 근데 손준호 선수는 지금 팬들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빠져 얘기 있고 나올 때마다 손준호 선수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좀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죽했으면은 예전에 좋은 센터백이 우리가 더 많이 생기면 오히려 김민재 선수를 한번 우리 대표팀에서는 홀딩으로 한번 써보는 거 어떠냐. 김민재 선수가 패스가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앞에서 끊어주는 능력, 네. 홀딩으로서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이제 반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반 농담. 그러니까 약간 진심도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거기 확실한 선수가 안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많거든요. 네. 컵백에서 계속 찬스를 내주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있네요. 네. 장읍읍. 장읍. 아, 그 다시 또 부르겠냐, 너? 로마부라?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손준호 선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로마불님 농담한 거예요. 네, 제가 반말했다고 화내시지 마시고. 근데 위원님 원래 네. 이런 라방은 그런 반말하고 좀 그래야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라방에 적응 못하는 거지. 제가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큰일 갑자기 나요. 언제든지 큰일 나요.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아마 욕방송 이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 문 닫아낼 수 있어요. 기상천외한 욕방송 축구 욕방송이 아마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네. 주주로서 활동을 하면서 원투펀치를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장의원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하잖아요. 네. 그냥 그날로 방송 정지.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떠나고 개인 방송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BJ 칠지연이 되는 순간 네. 그 순간은 이제 욕해야 됩니다. 욕 듣고 싶은 사람들은 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첼시 때문에 이미 내려놓으신 거 아니냐고. 본캐는 아직 안 내려놓으셨잖아요. 김구라, 황봉할 방송급인가요? 아이, 그런 욕이- 그 수준은 여러분들 잘못 제 생각하시는 수준하고는 좀 안 게 맞는 수준이고요. 이게 욕이 아니라 방송 불가의 내용들이나 방송 불가의 발언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욕이 아니에요. 장구라, 네, 장구라가 된다고요. 여러분 첼시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글쎄 조금 뭐 다른 동료들이 잘해주니까 그냥 나는 요 정도만 해줄게 요 선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는 느낌도 있는데 그냥 폼이 좀 많이 안 올라와서 또 경기가 재미없어서 그러나? 네, 그래서 그냥 뭐 수준을 이렇게 보니까 좀 빡빡하게 수준이 맞아야 신나서 자기도 좀 하는데 한일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폼도 지금 이강인이 정상 완전히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한일전은 조금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동기부여 갖고 열심히 좀 하지 않을까. 위원님 우리 일본전 프리뷰도 하나요? 일본전? 네. 나 일본전은 명단만 알고 그 경기를 이제 받아서 봐야 돼요. 아니 우리 원투펀치에서 컨텐츠로 일본전 프리뷰를 할 예정이 있나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아직 계획이 없고 거기가 뭐 스쿠바 대학이나 이런 대학 선수들 한 절반 또 프로 선수들도 한 절반. 근데 지금 올림픽 앞두고 항상 아시안 게임에 그 멤버를 내보내기 때문에 올림픽 준비하는 멤버 그 선수들 수준 높습니다. 네. 미토마 선수도 지난 자카르타 대회에 벤치에 있던 선수예요. 네, 대학 선수로. 네. 그렇죠? 그만큼 거기가 대학 소속이라 그래도 다 프로에 이제 막 들어가야 될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들이 다 그냥 비슷해요. 다 괜찮고. 와 근데 한국 농구 수준 심각해요. 이타쿠라도 있었죠. 그렇죠. 네. 얘기하시는데. 홈팩님. 많은 분들이 농구 걱정을 많이 하시네 생각보다. 농구? 네, 저희 남편도 순랑이도 진짜 농구 어떡하냐, 농구 어떡하냐. 남자 농구가 여자 농구는 크게 졌죠. 네, 남자 농구 중국한테 졌고 네. 중국한테 한 20점 차로 졌나? 네, 쉽지 않죠 뭐. 라거나가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폭발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뭐 허훈 뭐 우리 허재 아저씨 아들도 3점 슛이 원래 좋은 선수인데 제가 경기는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3점 슛률이 좋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사실 스포츠 매니아라 아시안 게임 뭐 이런 거 있을 땐 다 봐요. 대충 다 보는데 지금은 농구, 배구 뭐 이런 게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좀 밑에서부터 해결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맞아. 네, 밑에 어떤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인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면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때우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구기 종목 중에 특히 배구, 농구 이런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되게 여러 가지 스포츠를 했잖아요.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했는데 확실하게 느낀 거는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이제 비등한 실력으로 어깨를 견줄 수가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농구라는 거는 신체적 차이가 있어서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각 스포츠를 하면서 확실하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사라는 게 따로 있는 개념이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독재 사회는 아니지만 군부가 그래도 정권을 잡았던, 네. 전두환 정권, 뭐 노무현 정권, 뭐 이럴 때까지도 공산국가들, 독재국가들도 그렇지만 이제 스포츠 체육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위를 올리고 그거를 이제 뭐 홍보하고 또 국제적으로는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들 나라의 위상을 좀 세우려는 게 보통 공산국가, 독재국가에서 많이 하는 네.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이제 아마추어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추어도 아니죠. 각 종목별로. 그래서 올림픽이나 그런 큰 대회, 세계선수권에 내보내서 메달을 많이 따서 다른 서방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우리는 스포츠로 전쟁을 못하니까 스포츠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로라도 딱 해서 경쟁을 해서 야, 우리는 이 정도야. 그게 어디예요? 옛날에 소련, 동독, 그다음에 동구권들 옛날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럴 때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라죠. 하지만 약간 스포츠 쪽으로는 그런 독재 나라에서 했던 패턴을 섞어서 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태릉 선수촌 만들고 옛날로 치면 축구는 양지 축구단이라고 만들어서 안기부로 소집을 해요. 네. 대표 선수들. 그래서 안기부에서 고기 먹여가지고 양지 축구단이 일종의 축구 대표팀이죠. 엘리트 축구, 그래서 엘리트 너네 스포츠.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교육시켜가지고 국제대회 나가서 킹스컵을 나가든 뭐 아시안컵을 나가든 거기 가서 성과 내라. 예? 그렇게 했던 때가 있고 지금도 역시 나라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지원을 해서 국위 선양을 해라 나가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게 지금은 점점 퇴색해서 선진국 같이 생활체육에서 이번에 양궁도 생활체육 하시는 분이 하나 메달 땄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러한 서방 선진국처럼 변하고 있는 단계예요. 과도기. 그러다 보니까 농구나 배구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약간의 독재나 이런 데가 섞인 나라들은 학교에서 이미 키 큰 애들 있죠. 농구가 있고 배구가 나와. 있으면 키 큰 애들 있으면 부모님과 갖고 여기 키가 나와. 크고 애가 그러니까 얘 농구 시킵시오. 얘 배구 시키십시오. 그래갖고 뽑아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운동선수로 키우는 거죠.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요즘은 얘 좀 키 크다고 얘 농구 좀 시키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래 우리 애들 공부해서 의대 가야 돼. 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도 안 해요. 그러면 예전보다 평균 신장들은 많이 커졌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운동부 신체 조건 좋고 키 크니까 운동시키세요. 감사합니다, JK 킴님. 킴님.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보면 몸집은 더 커졌는데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풀 이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밑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활체육에서 하고 싶어서 자기가 생활체육으로 그냥 취미로 막 이 복싱이래죠. 농구하고 배구도 하는데 이런 생활체육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아마추어의 엘리트 선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근본적인 구조가 우리나라에 돼 있느냐. 서방 선진국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 금메달 따고 그럽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과도기 단계인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선진화된 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그 과도기에서 망하는 종목들이 뭐냐? 약간 못 살 때 이제 잘하는 종목이 뭐예요? 격투기예요. 배고플 때 복싱하고, 맞아, 배고플 맞아. 때 레슬링하고, 맞아. 유도하고 이런 종목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잘 안 나와요. 조금 잘 살면은 이제 메달 따는 종목이 뭐예요? 수영이에요. 잘 산 나라들. 옛날에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유럽,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수영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에서 수영 많이 하니까 선수들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수영이 좋아지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는 방증이에요. 근데 옛날처럼 격투기나 이런 쪽은 빠지죠. 네. 구기 종목 이런 게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과도기 단계에서. 맞아. 이런 게 지금 이성민님 감사해요. 아 근데 실제로 진짜 현장에 가보잖아요. 진짜 열악해요. 많이 열악해요.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 1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게 이제 저는 옆에서 이제 종사자로서 옆에서 보면 진짜 안타깝죠. 그건 그만큼 누가 그러면 그 농구를 시스템을 하고 싶겠어요. 제가 보면 문화체육부 뭐 무슨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거기 있는 사람 나 체육 아는 사람들 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체육 문화 아 뭐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사실 그리고 정치권에도 체육과 관련된 이런 거 마인드를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 나 그런 정치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축구에서도 진짜 문외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뭐 하니까 제대로 시스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축구에서도 딴거 신경 쓰는 거지. 진짜 많이 열악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산업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맨날 그래놓고서만 올림픽에 왜 우리가 금메달 요거밖에 못 따니 이딴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는데 근데 자기네들이 그런 거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놨냐인 거예요. 그런 거를 잘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할 줄 아는 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일본 제1리그만 가도 관중이 많음. 그러니까 좀 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좀 뭐 장관을 하든 뭘
국회의원으로 하고 거기에 있던 해야 돼요. 거기에 뭐 체육학과 나왔다는 사람들도 나 토론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어처구니들이 없어요. 위원님 점점 화가 나서 BJ 체일지원 봉인 풀리는 중. 진짜 좀 있으면 욕한다 이제. 네. 결국은 돈 문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러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문화가 혼재된 이러한 속에서 스포츠도 그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이 되면 어떤 식의 모습이 될지, 네. 지켜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프로 스포츠 문화부터 해서요, 생활체육 문화나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되게 후진적입니다. 왜? 그거를 집행하고 시스템화 시키고 뭐 입법화 시키고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워낙 그쪽에 대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그거를 발전을 못 시켜왔어요. 네. 진짜 무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못 시켜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는 완전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발전을 좀 시키려면 좋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좀 잘 영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스포츠계에 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아니지만 그 스포츠계를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여실히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점들을. 그쵸. 특히 저도 볼 수 있는데 위원님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옆에서 어느 정도 깊숙이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변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가 뭐 한 종목에 무슨 전문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이 종목 저 종목 가리지 않고 계속 스포츠만 저 여태까지 이러고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진짜. 왜? 여태까지 흐름을 다 봤거든요. 그쵸.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었구나. 응? 그리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준,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지금 보면서 계속 느껴왔죠. 한국의 퍼거슨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축구도 자원풀이 약한데 선수들이 도움 없이 스스로 해외 나가서 실력 쌓는데 월드컵 16강 항상 못 가는 거 말하고 같네요. 맞지님 오늘 원투펀치 세모조사 당하나요? 세무조사? 우리 세무조사? 와 진짜 세무조사 할 거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와, 우리 꿈이야. 우리 지금 꿈. 이거 꿈이에요. 살려보겠다고 지금 주주로 자본금 넣어가지고 와. 그거 까먹으면서 지금 이거 만약에 언제까지 우리 세무조사를 나온다. 언제까지 버틸까요? 이러고 그때 있는 눈물을 흘릴 수 건데. 있어. 세무조사를 온다고 우리를? 네. 문체부 장관은 매번 문화계 인사만 어쩌고 저쩌고. 네. 번치 오늘. 체일전 영화판에서 잔뼈 굵은 거 아니었나요? 원투펀치 진정한 팬이 아니에요. 한의원님과 장의원님은 모든 것에 박학다식하세요. 원투펀치 진짜 길고 긴 전통이 있는데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럼요. 원투펀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용용용이네.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용용용이네. 감사합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미란이 2차관이죠. 아 장미란 씨.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름 누가 지었냐고 원투펀치. 위원님들이 지었잖아요. 장지현 의원님 MBC 첫 방송 기억난다고요? 뭔데요? MBC? 저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저는 MBC ESPN 전에 슈퍼액션이라고요. 예. 그 채널의 방송을 먼저 했어요. 한 1, 2년 전에. 그거 하다가 그때 이제 2.0이라는 데서 또 중계를 진행을 또 시켰어요. 한 의원님, 영주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네, 기용을 이제 했죠. 근데 위원님 진짜 저도 궁금한 게 예. 원투 패스 안 하고 왜 원투 펀치라고 지었어요? 그냥 내가 복싱을 좋아해서 네, 그래서 원투펀치라고 지었습니다. 깊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죠. 정치가 할 일이 자원과 인력의 분배에 관한 것이니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밤 좋은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채널인데 슈퍼액션이 당시에 영화 나오다가 저녁 6시에 슈퍼액션 저도 토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1시간 동안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 그래서 농구는 손대범이라고 대범이. 아, 위원님 출연하셨어요, 거기에? 응. 그리고 축구는 나. 그리고 전재양 씨라고요. MC 있습니다. 네, 전재양 씨가 MC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은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막 로고 기억나온다 그러고. 김동호님 감사합니다. 김동훈님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보다 있어야지. 나이가 많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 그걸 아신대 슈퍼 액션을. 거기서 방송하고, 네.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풋볼 2.0을 진행하고 있다가 전재향 네. 씨가 누굴까요? 저도 몰라요. 거기에 제 또 학원 친구가 있었어요. PD로. 네.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 가서, 여자분이네요. 전재양! 씨? 재양이 여자구나. 여자지. 요거 한림대 나오고, 아. 강원도 친구야. 전재양도. 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미국에 사세요? 네. 어떻게? 최윤수. 아, 최윤수님. 저 사람의 정체는 뭘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와, 대박이다. 어떻게 아세요? 진짜 궁금하다. 어떤 분이실까, 최윤수님? 맨유 분석 언제 주시나요? 맨유 분석 오늘 안 해요. 맨유? 아, 진짜 맨유 참. 저희 남편 너무 속상해요. 야, 근데 오늘도 바이에른 뮌헨 경기 밴드 질 뻔했어, 코펜하겐한테. 바이에른 뮌헨도 정말 많이 역전.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팀이. 거기서 김민재가 그래도 안전하게 게임을 하려고 무리하게 스프린트를 막 하지 않더라고요. 안전하게 우파메커노가 오히려 그런 거 조금 해주고. JP 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데 J리그는 왜 이렇게 성공한 건가요? 아유, 이거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J리그는 이제 끝날 우리보다- 시간인데 4분 남았는데. 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일찍 92년인가요? 네, 일찍 준비해서 J리그는 쉽게 얘기하면요, 준비를 조금 오랫동안 일찍 준비했고요. 네, 그러한 장기 플랜을 처음에 좀 크게 세워놨고 중간에 세부 플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거대로 좀 실천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성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92년 정도까지 J리그 출범 때까지가 사실은 경제 버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버블이 껴서 성장하다가 90년대 중후반 들어가면서부터 잃어버린 30년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좀 힘들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은 J리그 초창기에는 정말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을 해서 이 J리그가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그 이후에 뭐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나 또 그 구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었어요. 각 구단을. 그 구단들의 정책들도 경제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좋지 않다 보니까 빠그라지고 망하는 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 토착 위주의 시도민 구단으로 오히려 발전하는 흐름으로 해서 원래 계획대로는 잘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J리그는 기본적인 계획이 잘 돼 있었고요. 우리나라는요, 이거 뭐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83년에 출범을 하긴 했지만, 네, 우리나라는 사실 프로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프로팀입니다. 우리 선언했던 팀이 할렐루야 하고 유공, 이렇게 두 팀이었어요. 그리고 현대가 그때 이제 막 프로 우리도 한다고 막 우리도 할 거야 막 이럴 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렐루야랑 유공 프로 두 팀 가지고는 프로 리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프로 리그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실업팀을 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통의 실업 강호 어디 있습니까? 포철. 네. 박태준 회장의 포철이랑 그 다음에 대우도 대우 축구단. 축구단에 투자를 하고 있던 실업팀이었거든요. 성남이랑. 네. 그 다음에 국민은행 까치. 이러한 건 나중에 나왔고요. 83년에는 그렇게 5개로 시작을 했어요. 프로 2팀이랑 그 다음에 실업 3팀이죠. 실업 2팀, 은행팀 1팀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했어요. 대신 개막식은
멋있게 우리 프로리그 개막한다라고 해서 성대하게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당시에 KBS 쪽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KBS 사장님이 야 개막식은 좀 예산을 많이 쓰자. 그래서 개막식 예산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유공 코끼리 할렐루야 독수리야? 네. 그 다음에 대우 로얄즈 왕관, 국민은행 까치, 예? 또 하나 빠진 거 뭐예요? 네. 포철, 포철 뭐였지? 아톰은 처음부터 아톰은 아니었고 나중에 좀 아톰이 포철 뭐였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돌고래 맞아. 처음에 돌고래. 최윤수님. 최윤수님. 포철 돌핀스. 네. 제발 한 번만 나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 막 육상 트랙에 마스코트 크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갖고 그래가지고 다 바퀴 돌고 막 치어리더들 춤추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크게 성대하게 개막식 하고 났는데 뭐 연고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 도는 거예요. 네. 순회 공연. 이승우님 안녕하세요. 이승우님 늦은 밤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프로 축구를 보러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년에는 이렇게 도니까 이제 춘천에 온 거죠. 춘천 오는 경기가 대우 로얄즈랑 포철. 그때 이제 대우의 이춘석 선수가 골 넣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이춘석. 네. 이춘석 골.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도 뭐 축구 대제전 그래가지고 막 실업팀들 막 끼고 막 지금 댓글에 00년생한 위원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그래서 알아듣겠어요. 지역의 기반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는 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됐습니다. 네, 전혀 홍보가 안 되고 80년대 중후반까지도요. 네, 연고는 나름 만들긴 했었어요. 너네 여기 해봐. 뭐 럭키 금성은 뭐 구미에다가 공장 짓고 그러니까 너네는 그럼 구미로 해. 연고를. 그다음에 유공, 네, 이 석유공사를 줄여서 유공이라 그랬어요. 거기 지금 SK입니다. 거기는 인천, 너네 인천으로 해. 뭐 이래갖고 연고는 나중에 주긴 했는데, 근데 연고 개념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경기장 많이 다녔습니다. 저 경춘서 타고 제가 포철에 최순호 선수 좋아해가지고. 네. 최순호 선수가 대표팀 막 완전 소집돼 갖고 거의 경기 못 뛰던 시즌 말고 85년 뭐 이럴 때는 포철에도 경기를 꽤 뛰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동장에 오면 저는 그날 신문 보고 일정 보고 경춘선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이미 혼자서 경춘선 타고 친구랑 가고 그랬어요. 신문에서 일정을 보고요? 예. 초등학교 4학년? 갔다가 경기 보고 오고. 경춘선이 뭔가요? 경춘선이라고 이제 춘천과 서울을 오가는 기차. 경춘. 네. 그래서 그때 가면 연고 제일이가 왜 이렇게 잘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는데 연고의식 너무 아무것도 웃겨. 없어. 사람들 그냥 골 넣으면 다 와 박수. 그리고 진짜 89년에 1화 창단됐을 때는 감독이 박종환이었거든요. 네, 박종환인데 그때는 1화가 어딜 가도 박종환 감독 인기 엄청 많아요. 어딜 가도 다 1화 박종환. 춘천 가도 박종환. 연고지는 현대였어요. 현대. 춘천이 현대 호랑이. 연고지가. 근데 박종환 감독이 춘천고 출신이에요. 박종환 감독이 1화를 끌고 온 거예요. 춘천으로. 그랬더니 경기장에서 안내 방송하는 분이 관중 여러분, 오늘의 홈팀은 현대 호랑입니다. 그런 거 그랬어요. 있었어요? 그럼 관중들이 뭐래? 뭐라는 거야? 박종환. 그랬습니다 옛날에. 네. 이 얘기 제가 어디 가서 예전에 막 했었는데 그랬던 시기예요. 연고지? 포항 빼면은 뭐 연고지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저 경기장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현대호랑이가 울산 현대 전신이에요. 네, 현대호랑이 울산대 전신이에요. 강원도 연고였다가 막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이리저리.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고 정착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제 생각엔 90년대 동대문동장 3팀 쓰고 막 이럴 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리그에 그래도 연고지 개념으로 해서 시작했다고 하는 게 96년쯤으로 보면 됩니다. 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리그가 96년쯤
그때 이제 연고지 이름을 앞에 두고 운영하면서 무언가 이제 연고지 개념이 4차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뭐 말만 풀어주고 뭐. 근데 그렇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스포츠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일본하고는 그 처음부터 학교 달랐어. 때부터 스포츠를 인식시키는 그 교육 자체가 다르고 생활체육이 저변화돼 있고 일본은 그리고 그 시스템화를 시키는 게 진짜 국민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좀 스포츠에 대해서 물론 중요함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성도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여가 스포츠, 여가 문화를 즐기는 그 복지 정책, 네. 여가 문화를 즐기는 복지 정책이 일본은 이미 70년대 이후부터 선진화돼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보면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서유럽에 있는 선진국들 보면 와, 쟤네는 스포츠 경기 진짜 많이 보러 다닌다. 쉬는 날. 그게 우리가 볼 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오랫동안 쌓여진 하나의 복지 문화예요. 보기도 하고 하기도 많이 해요. 예, 복지 문화인데 여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가 레저 복지의 개념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그 인식들이 자라져 왔고요. 일본도 이미 옛날부터 6, 70년대부터 그런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자리 잡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아직도 학교에서 프로 체육 스포츠를 시간에 무슨 그 복지 자율학습 정책이나 시간에. 이런 쪽으로 보질 않아요. 맞아. 네, 이게 그러니까 정치권의 문제라니까. 여기 정치권은 제가 보면 스포츠 문화나 레저 스포츠 복리 정책 이런 쪽으로는요 최하 후진국이에요. 최하 후진국 마인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 우린 공부만 드립다시 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유흥문화가 오히려 술 체육도- 먹고 뭐 나가서 노는 게 여가 즐기고 있는 게 술 먹고 차 타고 어디 저 맛집 가고 뭐 무슨 여행을 어떻게 가고 이런 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까운 자기 동네에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 스포츠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네. 체육도 이론으로 외워 이래가지고 그치. 공부해서 시험 봐서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엔터테인먼트만 많이 생기고 할 게 많잖아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예. 스포츠 경기 말고 할 게 많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건전한 여가 선용의 문화를 이쪽은 왜 만들지 못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술 먹는 나라로 바뀌었죠 우리나라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돼요, 저희. 뭐 이런저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네. 지금 11시 이제 1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딱 우리 이제 갈게요. 냅시다.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는 스포츠에 대해서 열정이 상당하신 분들이 지금 남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성토가 여러분들이 이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원투펀치도 좋다고 알리고 그렇게 해서 스포츠에 대한 사랑이 우리나라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즈벡전이 뭐 전술적으로나 이러고 경기가 또 막 재밌었고 극적인 또 경기 이러면 할 얘기를 좀 가 많았을 텐데 오늘 뭐 이렇게 그죠? 크게 할 얘기 없이 진짜 계속 무난하게 잘 갔어요. 네. 우리가 지금 리뷰를 계속하고 있는데 라방으로 계속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승 라이브 할 때는 좀 기분 좋게 예. 엄청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럽시다. 네. 토요일 날 우리 그래도 이왕 올라갔으니까 금메달 따도록 열심히 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빠이!